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로 오던 코로나19 첫 백신이 배송 과정에서 적정 보관 온도를 벗어나면서 전량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제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컴한 새벽, 백신을 실은 1톤 화물차가 여객선에서 나와 제주항을 출발합니다. 경찰 오토바이 2대와 순찰차 1대가 선두에 나서고 배송 화물차 뒤에는 군부대 차량 1대가 따라붙었습니다. 군사 작전과 같은 삼엄한 경비 속에 처음 도착한 곳은 제주시 제주보건소. 자, 나와주세요.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900회분이 이천물류센터를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제주 보건소에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백신이 제주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행 백신이 이천물류센터를 출발한 것은 그제 오후 6시 22분. 그런데 목포항까지 가야 할 배송 화물차는 1시간 30분여 만에 다시 이천물류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백신 수송 용기의 온도가 1.5도까지 떨어져 적정 보관 온도를 0.5도 벗어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차량의 회차를 결정하고 이천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다른 백신을 예비 차량에 실어 수송했습니다. 온도 일탈이 있긴 있었습니다. 0.5도씨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를 외부 전문가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에 도착한 백신은 제주도 보건소 6곳과 요양병원 9곳 등 15곳에 이송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9곳과 요양시설 60여 곳에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193명. 제주도는 1호 접종자를 특정하지 않고 10명 단위로 접종을 동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자 치료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내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여 만에 실시되는 백신 접종.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4.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추가 진상조사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법사위 심사에서 예상되는 위로금 지급 규모에 대해 기준 마련이 안 됐지만 약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소 문제가 제주도 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도민 전체 조사에서는 반대가, 성산읍 지역 조사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제주도의 의견을 더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국토부로 보내버리겠다.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한다. 도의 정책이 없다. 알아서 판단 내리라. 이거잖아요 지금. 제2공항에서 교통부가 이게 도민 여론에서 몇 프로에 관계없이 안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갖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갖고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제주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나면 찬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찬반 결정 전에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됨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사회 찬반에 따른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공항 추진하겠다만 하든가 아니면 안 하겠다만 하든가 갈등해서 말은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사리 이뤄진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정훈입니다. 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가 어제 실시됐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농협 노영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 선거, 11개 지점과 여성 할당 이사 등 12명을 뽑는 선거에 26명이 출마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몇 개 지역에서 불법 선거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후보자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네고 식사 등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번도 뭐 와인 돌렸다느니 뭐 LA 갈비 돌렸다니 뭐 과일 같은 거 기본적이고 예. 그거 하면서 다시 또 봉투 같은 거 줬잖아요. 이제 금품 살법죠. 이 금품 살법과 이번 역대급 법을 같아갖고요. 이번 선거를 해서 금품 선거가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된 복수의 신고가 접수돼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후보자 5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회의 수당을 받는 게 전부지만 농협 사업과 예산 심의, 간부 직원의 인사, 지점 운영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또 대의원이 127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조합장 선거를 2년 앞두고 있어서 이사 선거가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조합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금융예수금과 하나로마트 매출액이 전국 최상위권인 제주시 농협. 선관위에 위탁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사 선거 때마다 불법 의혹이 터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요양원 같은 시설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련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주 황구선 기자입니다. 6개월간 80대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던 A씨. 지난 설을 앞두고 집으로 모신 어머니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등과 팔, 다리 등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만 누워있는 노모가 학대를 당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다 계실 텐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 부모로다가 정말 모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죠. A씨의 어머니도 요양원 직원들의 학대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자가 때리고 해당 요양원에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한 멍이 들었을 뿐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이 모시고 나오니까 휠체어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서 휠체어 같은 데 부딪혀서 멍은 조금씩 생길 수는 있어요. A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해당 요양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로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호자 면회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 같은 노인 요양 시설 학대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남부 6개 시군의 경우만 봐도 지난 한 해 시설 학대 신고는 740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이상씩 예방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민간 차원의 노인 요양시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동풍이 점점 강해지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동부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곳은 오늘 5mm에서 최고 3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강풍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초속 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육상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일요일까지 초속 18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110km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한 돌풍까지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건설 현장에서는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는 13도, 남부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초속 20m 이상으로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3월 3일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모레까지 해안도로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공항에는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이착륙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장동석 할아버지에게 7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인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장동석 할아버지는 18살이던 1948년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신법과 포고령 위반,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19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생전에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올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서 모두 8,5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지금까지 희생자 43명과 유족 8,5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19명과 행방불명 9명, 후유장애자 2명, 수영인 5명 등입니다. 추가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은 3월부터 사실조사와 4.3 실무위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추가 신고는 올해 6월까지 이어집니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두부 제조업체와 음식점 59곳을 조사한 결과 식자재 유통업체 1곳과 두부 요리 전문 음식점 18곳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국내산이나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을 제주산 콩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에 환전 차익을 노린 불법 유통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지난 17일부터 엿새 동안 탐나는 전 운영 시스템을 감시해 가족이나 지인의 가맹점에서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환전해 차익을 챙긴 불법 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가맹점 등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환경연대, 곧자왈 사람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예정된 제주 자연체험파크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위원들이 사업을 반려하고 입지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업이 곧자왈 훼손 논란을 일으키며 2015년부터 시작된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을 가족형 자연 테마파크로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됐지만 곧자왈을 밀어내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심의 반려를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